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윤창호법 위헌과 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1항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재심 청구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창호법은 무엇인지와 어떤 부분이 위헌 판결을 받았는지, 그리고 재심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은 피해자 윤창호 군이 고려대학교 재학 중에 카티오사에 입대하였고 전역을 4개월 앞두고 군 휴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지고, 이후에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하자 온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법안 발의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18일부터 시행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제1윤창호법과 같은 해 12월 7일 통과하여 2019년 6월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제2윤창호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1윤창호법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일에서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상향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제2윤창호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부터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위헌 판결을 받은 부분은 제2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재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미리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 대상이었던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은 법문을 통해 심판 대상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쟁점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하는 것이었는데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은 책임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의미로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리고 책임의 정도도 그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은 과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으로 정하여 그와 같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위헌 판결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하인 경미한 음주 상태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중한형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심의 실익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은 음주의 반복성과 더불어 동종 범죄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 구제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여론에 밀려 만들어진 여러 졸속 법안들이 위헌의 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처벌은 적절한 수단인지, 그리고 법 위반 행위와 처벌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가 정교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과정의 섬세함이 없이 여론에 밀려 만들어진 법안이라면 언제든지 위헌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소수 입장에서도 밝혔듯이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 40%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음주 재범이 많은 상황에서 위헌 이후에는 재범을 해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 판결 이후에 좀 더 신중하게 법안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면서도 형벌의 비례성에 맞는 적절한 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